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너무 사소한 그러한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뭐 월등히 뭔가 뛰어난 매력이 있거나 뭔가 맞죠? 잘났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상한다고. 정말 작은 어떠한 사소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어떠한 그런 멘트들이 우리 마음속에 되게 기억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심지어 배우자도 누구 엄마 이렇게 지훈이 엄마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보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느낄 때가 배주원, 주원 씨, 배주원 사장님, 배주원님 이렇게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왠지 뭔가 저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요. 석고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냥 이름을 기억했다가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아주 심도 있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그리고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의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클린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MBA를 할 수 있게 하지? 우리는 여기에 주로 포커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취미가 무엇인지, 자녀는 몇 명이고 몇 살이고, 그분이 이제 기분 나빠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우자를 물어볼 때는 미리 꼭, 조금 정보를 갖고 가는 게 좋죠. 왜냐면 요즘은 이제, 이혼하거나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배우자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거는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은 처음에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혼한 부부 그다음에 뭐 별거 하는 부부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를 어린 나이에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그분 자체에 어떠한 관심을 먼저 충분히 보이면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저희 남편이요, 저희 아내가요 하면 잘하겠네요. 뭐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라면 끝까지 묻지 말아야 되겠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도 요령으로 생기게 됐고요. 그에 대해서 아들이 둘이 있고 고3이고 중3이고 유치원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억력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을 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바로 나와서 다이어리에다가 정말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다음에 계단 아래에서
다이어리에다가 바로 적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만났던 홍은정 님의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고 관심사가 무엇이고, 아, 이분은 유난히 본인의 어떠한 성취욕이 되게 강한 분이고, 이분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느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친정 엄마가 지금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한 들었던 부분을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이어리에 고객 관리에다 못 써놨냐? 오메가3 3개. 그리고 다음에 유산균 구매 예정. 우리 이런 거 많이 써놓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그것보다 정말 이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을 정말 기어이 파트너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배신의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정말 그때만 해도 33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받아서 전화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배신의 사장님은 워낙 영업 쪽에 보석을 판매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떠한 매너 없는 행동에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꼼꼼히 써놓고 그 뒤부터는 배신의 사장님 만날 땐 늘 긴장하고 만났어요. 아, 이분은 정말 이런 매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성 있게 만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팔리가 했던 것처럼 심지어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종교적인 어떠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음번에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실력이 많이 쌓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PD 서밋 갈 때도, 그다음에 GIP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제 다이어리를 정말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 고객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다이어리 찾아서 그분 이름을 펼쳐놓고 그분에 대해서 본 다음에 전화 오면 불평불만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하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들 그때 감기 걸렸었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목 아픈 거 많이 좋아졌어요? 무릎 다쳤는데, 그때 무릎 어때요? 지금 좀 걷는 거 이제 편안해지셨어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뭔가 그때 이슈가 됐던 거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있으면 이분이 뭔가 불평불만을 막 하려고 했다가도 제가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본인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서 먼저 수그러들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제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3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컴플레인에 대해서, 상대의 굉장히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떠한 멘트들을 제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109페이지에 보면 호칭에 대해서도 나오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러면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나누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저희 집에서 일해 주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그냥 아줌마, 이모 이렇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항상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너 뭐뭐뭐뭐 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간병인 분한테도 다른 분들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 병원에 갔을 때 아, 여사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여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함을 줬죠. 메나테크 명함을. 이렇게 우리의 작은 호칭 하나에도 우리 자신을 굉장히 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내내 본인에 대한 얘기들을 본인의 관심사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호스트에게 너무 재미있는 상대라고 저분에 대해서 쭉 아무것도 얘기한 것도 없는데 오직 한마디도 안 하고 잘 호응해서 들어준 것뿐인데 "저분 너무 재밌는 분이고 너무 호감적인 사람이야. 저분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6 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 혹 비밀은 무엇일까?"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데요. 저는 정말 제 파트너들이 여자 파트너들이 많으니까 제가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정말 많이 사줘요. 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감동받았던 거 정말 어떠한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 이명진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떨 때는 배신감도 드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밥도 술도 많이 사 줬는데 이 감사한 건 항상 이명진 씨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정말 제가 고민이 되고 심각하게 부부였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고민이 있어서 얘기할 때는 항상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 놓고 절대 대화할 때는 어떠한 중요한 전화도 받지 않고 정말 대화에만 그분의 어떠한 의도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분이 올 땐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인제 얘기할 거다. 본인이 못됐게 다 해 놓고 우리한테 하소연하러 오는 거다. 저는 벌써 그 사람의 어떠한 의도 그런 것들을 읽고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 근데 이명진 씨는 항상 그런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들었던 좋은 얘기를 들었던 전혀 상관없이 처음 그 사람의 얘기에만 집중해서 정말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공이 하나도 없어져서 얼마나 허무하세요."라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딱딱 이렇게 찍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 한 번은 저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고 어떤 파트너가 왔을 때 정말 그분의 얘기에만 집중해 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희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어. 엄마 다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제 눈을 보면서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정작 파트너들한테는 정말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적용하면서 진짜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정작 소중했던 제 딸들한테는 핸드폰 보면서 바쁘니까 "빨리빨리 이거 정리하면서 말하라."고 얘기했던 강의 준비하면서 얘기하라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제가 딸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들도 항상 특히 큰딸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 보통 요즘 10 대들이 핸드폰 하면서 커피숍에서도 둘이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어떠한 이런 가치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했던 어떠한 그런 매너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로 이렇게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한테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들에 작은 매너
바라볼 때 눈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집중하면서 들어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해 준다라는 건 정말 어떠한 얘기라도 어떠한 불평불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놓치고 있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떠한 이런 멘트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라 라고 우리 지금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 유창하게 나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요즘 어떤 관심사에 있는지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관심 있게 들어주고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의 이름까지 기억해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정작 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5장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이 요즘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서 그 사람의 가족의 자녀 이름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상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오늘 하루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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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